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하이레솔루션 모델 건담 아스트레이 느와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하이레솔루션으로 나온 아스트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레드 프레임이 발매하고 당연히 블루 프레임이 발매할 줄 알았지만 두 번째로는 아스트레이 느와르였습니다.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년 6월 29일에 발매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16,000엔입니다. 무려 16,000엔. 국내에서도 16만원부터 19만 2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이 등장 작품 자체는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외전인 건담 시드 데스티니 아스트레이의 외전인 건담 시드 데스티니 아스트레이 B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소설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B는 단행본으로도 발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R과 B 중에 B에 등장을 해서 이제 아스트레이 기본을 사용을 하면서도 이 스트라이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백팩을 좀 이제 조정을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게 이 소드 피스톨이죠. 그래서 피스톨에 칼을 단 형태인데 솔직히 얼마나 이게 실제로는 이게 효율이 떨어질 텐데, 이게 뭐 어차피 SF 뭐 소설이고 뭐 그런 거니까 뭐 멋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라모델에 좀 살짝은 아쉬울 수 있었던 부분들, 개선이 좀 돼서 나왔고요. 특히나 관절 부분들 너무 튼튼해가지고 좀 걱정됐던 부분들이 좀 개선이 많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어레인지 되어 있는 백팩의 디자인이라던가 기믹들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참 재미있게 조립하고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레스 아스트레이 느와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검은색의 바디 그리고 빨간색의 포인트, 거기다가 느와르 스트라이커까지 굉장히 독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건담이다, 그런 아스트레이다 라고 매번 생각을 해왔는데, 저희 이거 솔직히 하이레스로 나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레드 프레임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블루 프레임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얘부터 나오는 이상한 현상,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이게 예상 외라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100분의 1의 MG 아스트레이 느와르를 꺼내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장의 컬러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백팩이라던가 이런 쪽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푸른빛이 드는 것 같은 회색이 전체적인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이제 그냥 느와르의 색깔, 약간 베이지 컬러 같은 느낌으로 좀 변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같은 100분의 1이지만 라인업 자체가 다르죠. MG고 하이레스고 이 기본 아스트레이의 느낌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런 건 좀 특징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기존의 MG는 스트라이커를 장착하기 위해서 추가 어댑터를 장착했었어요. 그래서 등 자체가 좀 붕 떠 보인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레스는 그런 거 없이 전용으로 백팩 구조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등에 완전히 밀착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발매했었던 하이레스 레드 프레임도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둘의 차이는 이제 소체는 거의 같고, 이 뿔의 차이와 발의 모양 차이, 그리고 컬러, 백팩의 차이가 있을 텐데, 기존에 있었던 이 레드 프레임의 백팩이 느와르 스트라이커를 곧장 호환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아예 백팩 자체가 변경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라면은 정크로 백팩 일부가 남아요. 이 온전히 백팩이 하나 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뭐 써먹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존의 이 아스트레이의 얼굴 그대로고요. 이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V자 하나였지만 이번엔 쌍V죠? 더블 V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고, 나머지 소체 자체는 색깔 변경된 아스트레이라는 것 정도. 붉은색 파츠라든가 이런 건 무광으로 사출되어 있고, 나머지 검은색 계통은 유광으로 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역시나 이 광택이라든가 색감은 보기 좋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어깨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무광틱한 느낌이고, 그리고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무광틱, 그리고 앞부분에 이쪽은 원래 유광 사출이지만 이 격자 무늬 쪽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무광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이 레드 프레임 때랑 동일하죠. 이 팔에 울그락불그락했던 근육 디자인, 요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치만 기존의 레드 프레임보다는 좀 더 색상이 다채롭다는 느낌이에요. 붉은색 일색이었던 이 레드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회색이라든가 톤 차이가 많이 나 보이잖아요.
레드 프레임 때도 톤 차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약간 진한 데가 있고 좀 밝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좀 더 구분이 확실한 것 같아서 좀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좀 더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 팔꿈치 쪽이나 팔뚝 이쪽도 마찬가지 격자 무늬는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손등 부분이 유독 이 빨간색인데 원래 이 파일럿 자체가 빨간 색깔 장갑을 끼우고 다니던 캐릭터라서 그거를 좀 더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커트는 같은 형태고요. 아랫부분은 무광, 중간은 유광, 사이드 스커트 쪽은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뭉툭한 스커트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장을 수납하는 수납용 조인트가 들어가게 됐죠. 뭐 뒤쪽은 뭐 여전합니다. 그리고 다리, 이 허벅지 쪽의 격자문이 여전하고요. 나머지 유광 사출로 상당히 화려하죠. 중간중간 이렇게 무광으로 사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근육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꺼운 다리 형태를 하고 있죠. 특히나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입체적이어서 그거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입체적인 느낌. 그리고 변경점이 있죠. 발 부분. 기존에 그냥 뭉툭한 발이었다면 이번에는 뾰족구두를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발 구조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디자인이 완전 변경된 거예요. MG 때는 레드 프레임 때랑 동일한 발을 썼거든요. 뾰족한 조형 그런 거 없었는데 완전히 이건 탈바꿈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기존에 합금 파츠를 쓰던 이 허벅지 쪽이라던가 이 발바닥 이쪽은 여전합니다. 이 발바닥의 합금은 확실하게 눈에 띄죠. 그리고 백팩 개인적으로는 좀 좋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등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조인트 자체가 아스트레이 전용으로 조형이 됐습니다. 이게 분해해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커버 파츠는 정크로 남고요. 이 자리에 전용으로 만들어진 조인트를 끼게 됩니다. 여기에 아스트레이가 사용하던 등쪽 프레임도 있고 이걸 이대로 그냥 여기다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면 나중에 스트라이크 느와르는 이쪽 라인업으로 안 나오나?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물론 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 구조 자체가 스트라이크에 호환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외에 백팩의 디자인 자체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볼륨감도 크고요. 화려합니다. 기본적으로 날개의 검은색들 전부 다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돼서 화려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전용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느와르 하면서 여기 장미인가요? 가시 돋친 장미 줄기가 이렇게 막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고요. 멋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쪽에도 이제 아까 장미의 줄기가 쭉 이렇게 있었다면 끝에 다다라서는 이렇게 장미가 피어있는 형태의 스티커도 붙게 됩니다. 이거 참 독특했어요. 그리고 좀 진짜 독특했던 건 이게 빈블레이드의 손잡이 부분인데 이게 너무 조형이 달라져서 일반적인 디자인이랑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죠. 이 블레이드 자체의 디자인도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와 엄청난 어레인지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없었던 디테일들도 많이 보이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가동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레드 프레임 때 굉장히 너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들, 뭐 목관절이나 이런 것들 있죠.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정성이 별로인 것도 아니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관절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뭐 드는 거 숙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아까 들어 올렸던 거 그냥 이쪽은 편하게 들어줍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뻑뻑해가지고 왜 안 들려? 이런 건 아니에요. 어깨 부분 자체도 별로인 건 아니어서 위아래 앞, 뒤 전부 다 크게 가동하게 되어 있었죠. 거기에 팔을 드는 것까지 이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팔꿈치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장이 갈라지는 형태로 이중관절 완전했고요. 그 손목도 이렇게 앞뒤로 가동 가능하게 됐었죠. 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굉장히 뻑뻑했지만 되게 스무스하게 고정성 적당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슴이 들리기도 하고 숙여지기도 하고 아주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좌우로 꺾이는 것도 역시 여전히 상당히 많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백팩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허리 꺾인 대로 그대로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가슴을 숙여놔도
이렇게 숙여놔도 백팩이 무겁지만 크게 뒤로 처지진 않습니다. 스무스해졌지만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옆으로 드는 거라든가 앞으로 드는 거 등등 좋았죠. 특히나 축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리 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 때처럼 완전 옆으로 막 쫙 찢어지는 건 아니어도 상당히 엄청나게 움직이죠. 거기다가 스커트 자체도 움직여주죠. 거기다가 스커트는 앞으로 쭉 또 뽑혀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리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무릎은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 좋죠. 그리고 발목, 아까는 되게 움직이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안쪽으로 굉장히 관절이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관절들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뻑뻑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뒤로 뻗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이 발바닥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되죠. 그리고 백팩, 기본적으로 날개는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는 관절이 존재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도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프레임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관절들 안쪽에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날개 위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꺾을 수도 있지, 회전시킬 수도 있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날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꺾이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무장은 어떨까요? 이 아스트레이 느와르의 특징 무장, 바로 소드 피스톨. 이게 스트라이크 느와르가 사용하던 빔 피스톨. 근데 하이 레솔루션 버전은 상당히 과감합니다. 이 어레인지가 엄청나죠. 앞부분은 총구 쪽 이렇게 해서 파츠도 바꿔줬고 상당히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그 빔 피스톨 바깥쪽에 가베라 스트레이트와 같은 칼날을 단 게 바로 소드 피스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무장은 아니에요. 사용하기도 되게 좀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판타지의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칼날 자체는 이 레드 프레임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약간 코팅이 좀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는 느낌도 좀 디테일해서 좋았고요. 재밌는 점이라면은 MG에서는 안 되던 게 됩니다. 칼날이 피스톨에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라면은 요겁니다. 원래 가베라 스트레이트는 왼쪽에 걸 사용합니다. 9길 문자라고 쓰여져 있는 걸 쓰는데, 호철, 이쪽은 타이거 피어스거든요. 이쪽은 이제 레드 프레임 카이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칼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래프 카이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이 허리에 있었던 홀더 부분에 이렇게 해서 피스톨을 뒤집어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칼날 자체는 회전 가능하니까 원하는 각도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백팩 쪽에 프라가라흐 3 빔 블레이드, 이쪽은 위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는 무장이고, 이렇게 부속된 빔 파츠를 끼워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굉장히 어레인지가 과감해서 역시 보기 좋습니다. 이 손잡이도 두꺼워졌고 칼날도 한 겹 막 늘어나고 막 상당히 화려한데, 기존의 MG는 어땠냐? 자,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원래라면 이게 비교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이제 파츠의 볼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백팩에 2연장 리니어 건도 존재합니다. 날개의 각도를 바꾸고 뒤쪽에 있었던 리니어 건을 전개해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위로 꺾어주죠. 리니어 건 자체 아래쪽이나 이 안쪽 디테일도 존재하고요. 윗부분의 파츠도 분할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좋습니다. 이 파츠 자체의 볼륨감도 좀 있는 편이고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날개와 무장을 펴놓고도 아주 잘 섭니다. 이 날개 자체는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기 참 좋습니다. 이 소드 피스톨 장비할 때는 안쪽에 이 프레임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꺾어준 다음 라이플 손을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손 먼저 끼워주고요. 다음 엄지손가락 결합하고서 다시 소드 부분을 돌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네, 소드 피스톨 들고 날개도 펴고 링기어건도 전개하고 뭐 전체적으로 가동 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날개가 달린 만큼 아무래도 스탠드가 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레드 프레임 때는 스탠드의 그 필요성을 크게는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얘는 있어야겠죠?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기믹은 거의 다 봤지만 하나 정도 더 보여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구성, 아까 봤었던 무장들과 스탠드용 조인트, 그리고 손들도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먹손이 한 세트 있죠. 거기에 라이플 손도 한 세트, 액션을 위한 편손도 한 세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 손날 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구성은 괜찮고 기존의 레드 프레임이 사용하던 그대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근히 정크가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쥐던 손, 이 손은 여기서 쓰이지 않아요. 라이플 손 가지고 빔블레이드랑 피스톨 다 잡고, 그리고 안테나, 설상가상으로 저는 안테나 이 끝부분이 휘어있더라고요. 이거 허옇게 뜬 거 보이죠? 살짝? 기존의 레드 프레임 발가락도 남습니다. 그리고 뭐 스커트도 좀 남는데 완전히 온전한 레드 프레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날개 쪽에 설명할 기믹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느와르의 날개라 함은 보통 이런 액션이 위주입니다. 날개를 펼치는 거죠. 이 블레이드 쪽이 오픈이 되고 아래쪽에 리니어건도 개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느와르의 날개가 많이 쓰던 그런 액션 포즈인데 이 부분에 기믹이 또 있어요. 이 리니어건에 있는데 잘 보면 안쪽에 돌기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위에도 돌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맞춰서 자, 이렇게 딱 끼워주면 이렇게 멋진 각도의 날개와 포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느와르 하면 이 포즈죠. 저 칼이 조금 너무 질럿 같긴 한데 막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피스톨이니까 뭐 멋지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이 레솔루션 모델 건담 아스트레이 느와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볼륨감도 좋고요. 그리고 날개 기믹이라든가 이제 변형된 날개 뭐 디자인이나 어레인지들 상당히 볼륨감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드 프레임이 갖고 있었던 관절이 너무 뻑뻑해요, 좀 심하게 뻑뻑해요 라는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렇다고 고정성이 별로인 것도 아니고 관절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장 검은 색깔 느낌 상당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구매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그런 기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뿌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쉬웠던 관절들도 굉장히 개선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엄청난 친구기도 하고 고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백팩의 기믹도 좋았고 프로포션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관절이 부드러워진 건 좋은데 일부 부드러워진 것보다 요건 조금 전보다 너무 부드러워졌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드러워진 부분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그 부드러워진 것보다 더 풀어진 부분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골반 같은 경우도 뭔가 발목을 움직이고 싶은데 골반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레드 프레임 때도 그랬듯 이 프로포션, 이 하이 레솔루션 자체의 리파인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개인적으로 기믹이라든가 뭐 관절 무장 등에서는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뿌시!